자, 이제 레스토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기침이 자꾸 나네요. 이제 되게 재미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레스토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중세나 한 16세기까지 르네상스까지도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요리가 대단히 발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아마 이 화면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한테 가려서 나오나요? 예. 이 화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먹던 요리의 방식입니다. 접시 없었고요. 빵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서 같이 먹고 맨 마지막에는 빵도 먹었습니다. 뭐 요즘 저도 바쁠 때는 밥그릇에다 그냥 반찬 올려서 먹는데요. 그런 거죠. 컵밥 비슷하게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 지금 위에 그림 보시면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포크도 없습니다. 칼만 있습니다. 포크를 도입한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까트린 드 메디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때는 그렇게 발달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루이 14세 베르사유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화려한 연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연회와 함께 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엄청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 당시에 요리, 디저트 문화, 파티 문화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통해서 프랑스의 요리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요리사, 특히 우리가 셰프라고 부르는 요리사는요, 요리만 한 것이 아니라 연회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의 연출까지 책임졌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는 그 장소와 그 공간과 그 분위기를 다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아주 중요하고 또 이것 역시 레스토랑의 발전과 아주 중요한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레스토랑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레스토랑은요, 프랑스어 레스토레에서 나온 건데요. 영어에 있습니다. 리스토어라는 단어가 있죠. 회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이 아니고요.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뭐랄까 훌륭한 요리, 좋은 요리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푹 고아 만든 수프나 요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이미지를 보시면 프랑스의 포토페라는 요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우리 사골처럼 뼈도 넣죠. 예. 그 다음에 고기도 넣고 채소도 넣고 푹 삶아가지고 먹는 건데, 저런 것과 비슷한 류의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고 요리였다고 합니다. 또는 그 푹 고아 만든 수프로 만든 요리, 또는 그 푹 고아 만든 수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건강에 좋은, 내 몸에 좋은 요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 요리가 아니라 이 요리를 파는 장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몸에 좋은 요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나중엔 그 요리를 파는 장소를 레스토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17세기 후반이 되면 길드, 이런 길드 아시죠? 서로 동업자 이렇게 연합 같은 건데, 길드 체제가 약화되고, 이 길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규정이 많았습니다. 약화되고 또 귀족 체제가 좀 약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레스토랑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새로운 영업 방식을 택하면서 길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영업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바로 저겁니다. 메뉴판의 존재입니다. 그전에는 식당에 메뉴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면 주인이 그날 준비해 놓은 음식을 남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먹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 유럽 영화 보면은 이상한 맥주도 파는 그런 데 가가지고 앉으면 갖다 주죠 그냥. 예,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옛날에 뭐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국밥 하나 주시오 이렇게 하면 주는 거지 무슨 소고기국밥, 콩나물국밥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은 처음에는 레스토랑에 고기를 팔다가 나중에 길드가 없으니까 새로운 영업 방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메뉴판을 주고 고를 수 있게 한 것이었어요. 이건 되게 큰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18세기 후반에 문을 연 라 그랑드 따베헌드 롱드라는 식당은요 아예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베르사유처럼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르사유처럼 맛있는 것도 먹지만 베르사유처럼 화려한 곳에서 귀족처럼 대우받으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리를 보고 내 형편에 맞게 골라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나 개인의 테이블에 앉아서 그 다음에 귀족처럼 대우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요리까지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당시 레스토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업태였습니다. 새로운 영업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라 그란드 따베헌드 롱드는요 한때는 메뉴가 300개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메뉴판의 존재는 그 당시에 파리로 온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놀라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을 수 있다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업 방식이 서서히 레스토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레스토랑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요리를 공급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요리를 사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먹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부르주아들이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돈을 내고 귀족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게다가 귀족을 위해서 일하던 요리사들이 혁명 이후에는 일자리를 잃고 나와서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레스토랑 여니까 거기에 부르주아들이 가서 돈을 내고 마치 귀족처럼 대우받으면서 귀족들이 먹던 요리들을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미식 문화가 부르주아 계층으로 확산되게 되고 이러한 미식 문화가 19세기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귀족이 아니어도 돈만 내면 귀족처럼 먹을 수 있는 곳, 그게 레스토랑이었던 건데요. 바로 이 가스트로노미아 구르메 문화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고메라고 하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요즘 최근 들어 많이 쓰이기 시작한 용어들입니다. 가장 일반화시켰던 제 기억에는 한때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허니 버터칩이 있는데요. 허니 버터칩이 프랑스 고메 버터를 썼다고, 그냥 프랑스 버터도 아니고 프랑스 고메 버터를 썼다고 내세우면서 저게 이제 맛있는 버터, 고급 버터, 뭐 미식 버터 이런 식으로 했죠. 그 말고 뭐 저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아주대학교 가까이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지하식품부가 이름이 고메 494죠.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식 문화를 또는 미식가를 가리키는 이런 문화가 고메 혹은 가스트로노미라는 이름으로 19세기에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들은 이 미식 문화를 레스토랑에서 누리게 되면서 그리고 마치 귀족처럼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으면서 누리게 되고 레스토랑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화를 하나 했는데 좀 흐리게 잘 안 보이네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요리와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영화로서는
아주 좋은 영화이고 또 이 영화를 뭐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벨기에 작가가 쓴 작품을 덴마크가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내용은 저겁니다. 혁명 때문에 파리를 떠나 덴마크의 시골 마을로 간 프랑스 요리사가 검소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크게 한번 요리를 대접함으로써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코믹하고 재밌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떠올린 이유는 이렇게 혁명이 요리사들을 확산시켰고 그러면서 이 프랑스의 미식 문화가 더 일반에게 또는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